그러니까 오늘 분석할 종목은 강동 CNL입니다. 앞전에 뭐 매매해서 수익도 계속 냈고 좀 한동안 또 매수했다가 고생했다가 얼마 전에 또 탈출하고 사연이 좀 있었던 그런 종목이 강동 CNL인데요. 자, 오늘 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자, 오늘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금호전기가 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금호건설이 대장이 될 수 있었는데 금호전기한테 대장 자리를 빼앗기고 지금 상한가 계속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뒤로 우리가 공략했던 남아톡은 지금 이제 다시 60%대 수익권으로 지금 다시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10배거를 달성한 서산 오늘 흐름 좋고, 동양파일은 VIP 공략 종목이죠. 수익은 남아토건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잘 가고 있는 상태고, 강동 CNL 지금 현재 신규 매집해서 소폭 수익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강동 CNL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을 3배로 늘렸죠. 강동 CNL 원래 매수하는 비중 무료방은 1에서 5%. 자, 그 다음에 워트 다시 재매수를 취소하고 워트 매수할 비중을 강동 CNL로 엎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대북존을 주춤해서 6% 선에서 손절하고 현대 엘리베이터 비중까지 강동 CNL이 다 엎었습니다. 지금 3배의 비중입니다. 자, 이렇게 강조를 하면 누군가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고요. 누군가는 한 방에 매수를 합니다.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3번, 4번, 5번 반복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강동 CNL은 앞전에도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패턴이 서산 초기 상승 패턴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서산과 같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초기에 조정 나왔을 때의 모습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종목하고 착각했어요. 아무튼 요 강동 CNL은 호가창이 조금은 불안정합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 강동 CNL 호가창 보이시죠? 이게 매도 최저가랑 매수 최고가랑 차이가 나죠. 지금 한 5원 정도 차이 나요. 지금이 천원 종목은 한호가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매도 최고가, 매도 최저가랑 매수 최고가랑 차이가 이렇게 난단 말이죠. 이렇게 호가 차이가 많이 나는 종목은 개인들이 추격 매수할 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개인들은 급한 마음에 위로 추격 매수를 하고 또 급한 마음에 아래로 던지는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호가창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호가창이 보일 때에는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밑으로 그냥 쭉 깔아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높게 매수를 안 하고 한 호가라도 싸게 매수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보유한 재료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수혜주이면서 특히나 호남 반도체 테마에 합류해서 움직이는 기업인데, 왜 얘가 호남 반도체 테마주냐? 간단합니다.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에 과거의 구사명이 고려시멘트예요. 고려시멘트.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전라도 쪽에서 시멘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남 반도체가 정말 군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을 하고 기초 토목 공사를 하고 건물을 올리고 하면 시멘트, 레미콘, 철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건축 부자재들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러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강동 CNL은 시멘트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팔은 안으로 굽듯이 먼 데 있는, 정말 가격이 싸지 않는 이상 먼 데 있는 기업 안 사 쓰겠죠. 인근에 있는 시멘트 사 쓰겠죠. 그리고 레미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2시간 이내의 거리에서만 이용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2시간을 벗어나게 되면 가다가 뭐 굳는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일단 그런 이슈로 인해서 강동 CNL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시가총액이 700억대 후반이고요. 유동 가능 주식수가 1900만 주입니다. 뭐 마음 먹고 매수하려고 작정을 해서 매수하면 매수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대주주 지분이 합쳐서 지금 68%라서 뭐 경영권 방어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얘는 이제 강동그룹인 것 같은데 강동그룹 전체가 다 지분을 일부씩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재무 상태를 보시면 썩 좋은 재무 구조는 아니지만 지난 1분기 때 적자였지만 2분기 때는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들 아시다시피 건설 기업들 사실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흑자로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부채율이 200%가 좀 넘어요. 가급적이면 부채는 100% 미만인 기업이 좋은데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테마주들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이슈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광주 신공항 부지가 확정됐다, 그러니까 한 번 또 확 움직이고, 그 전에 광주에 또는 전라도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 근데 그게 삼성과 SK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테마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형성된 게 서산이고, 그렇게 쭉쭉쭉 해서 이제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충청권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영남권 테마가 형성되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3파전이 되었죠. 호남, 충청, 영남 이렇게. 근데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호남 반도체가 거의 압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호남 반도체가 주축이 되어서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충청과 영남 쪽은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뉴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 아산에서 충청권에서 첫 삽을 뜬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권으로도 이제 조만간에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또 영남 쪽으로 해서 뭐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또 이슈가 되게 되면 또 영남 쪽으로도 테마가 다시 확산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호남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호남 반도체 테마 중심으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동 CNL 현재는 한 6등 정도 돼요.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6등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6등, 7등. 자, 일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왜 잘 보셔야 되냐 하면, 상승을 할 때 상한가 행진을 했는데 3연상 행진을 했어요. 3연상을 가게 되면 3일 만에 100%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하루에 30%씩 상한가가 되니까. 자, 이렇게 3연상을 간다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3연상을 가요. 그런데 3연상보다 더 많이 가면은 더 강력하겠죠.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몇 번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기까지 치면 거의 8번 정도죠. 물론 이날은 상한가는 못 갔지만. 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상한가 행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들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이고, 또 엄청나게 사전에 매집이 잘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강동 CNL 같은 경우 연속으로 3번 상한가를 갈 정도면 분명히 이 사전에 매집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한 3, 4개월 이전에는 매집의 흔적이 거의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집이 되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 더 차트를 뒤로 이렇게 돌려서 봐도 돼요. 차트를 뒤로 돌려서 보니까는 보이세요? 제가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세력주 매매를 하실 때 이거를 먼저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거를 못 찾아내면
이거를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력의 매집이다라고 확신을 못 가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력의 매집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2005년 1월이에요. 2005년 1월. 지금 2025년 1월부터 지금이 2026년 8월 중순이 넘었잖아요. 1년이 훨씬 넘은 1년하고 8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인데 이때부터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통 개인들은 세력줄을 모르는 개인들은 세력 떠났네, 개 잡주네, 뭐네 한다란 말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세력들이 정말 알차게 매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이 매집이기 때문에 결국 급등하기 전에 세력이 개입한 고점이 현재로서는 이 가격 1680원이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력이 개입한 고점을 돌파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했을 때 이 고점 대비 2배 이상은 상승한다라고 항상 세력주 분석할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매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세력 매집이 맞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잊어먹어요. 정말 저게 세력이 개입한 게 맞을까? 라고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잘 보시면 세력이 개입한 고점 자리, 이 자리에서 곱하기 2 하면 3,360원 이상 가야 돼요. 아직 못 갔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최소한 3,360원을 갈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때가 나는 절대 세력이 개입이 아니다. 이때 세력이 개입 안 했으면 여기에서 3영상 못 가요. 아무런 매집 준비 없이 못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부터 강력하게 수급을 당겨서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사전에 다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앞에 설명드린 이 부분이 세력의 매집이 아니다라면, 난 도저히 여기서 못 믿겠다라면 3년상 갔을 때 여기가 세력의 매집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도 못 믿겠다 하면 세력주 하지 말아야 돼요. 매집이 안 된 종목은 상승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걔네들이 600%, 700%, 1300%, 1400% 간 이유가 뭐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저 바닥에서부터 물량 계속 사모았다가 실적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중간중간에 끌어올리면서 쭉 당겨 올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700%, 800% 오른 거고 SK하이닉스는 1400%, 1600% 오른 거잖아요. 그런 대형주들도 시가총액이 몇십조, 몇백조 하는 종목들도 1000% 이상 급등을 하는데 조금 전에 봤듯이 시총이 700억?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이슈로 못 간다?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저 앞쪽이 세력이 개입 흔적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어디가 세력 개입 흔적이에요? 이 자리잖아요. 그럼 이 자리면 훨씬 더 높아요. 그죠? 자, 여기가 세력의 개입이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2,930원 곱하기 2를 해보세요. 그럼 5,860원이에요. 만약 3대 메가 프로젝트 테마 중에서 호남반도체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광동 CNL이 후발주로 따라가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 근데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이만큼의 거래량, 이날 보면은 3,730만 주 거래되었어요. 저 거래량 이상을 동반해서 2,930원을 돌파를 한다라면 이 가격 곱하기, 이 고점 곱하기 2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종목이 대장주가 아니죠.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곱하기 2까지 안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 호남 반도체 테마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2930원을 돌파하려고 하는 어떠한 강력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자리를 돌파하면 곱하기 2, 곱하기 3, 그 정도의 가격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호건설이 상한가를 굳히고 상이 안 풀리면은요, 남아토건 상득할 것이고, 서산 상득할 것이고, 동양파일 상득할 것이고, 강동 CNL도 따라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2등주인 금호건설이 상을 계속 깨니까 2등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강동 CNL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제 시한 매수 범위 안에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2등주가 계속 상 풀리니까 3등주, 4등주, 5등주, 6등주, 7등주 그 밑으로는 조정이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하시라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강동 CNL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마감을 하면요, 그냥 세력이 이탈했다, 물렸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추격 매수를 하니까 물리는 거지, 밑에 깔아놓고 분할 매수를 하면 물리고 싶어도 안 물려요. 물론 조정이 깊어지게 되면, 그래서 1차 매수 범위 매수를 타고 난 다음에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물리겠지만, 그거는 물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맞겠죠. 이 두 구간 자체가 이 앞에서의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고요. 특히나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이 구간이 원래대로라면, 외부의 악재가 없었다면 이 구간 자체가요, 여기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거래량은 급감하죠. 그리고 주가를 하락을 시켜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이때 호재가 나오긴 하죠. 호재가 나오긴 하지만 이 앞에 여기 매물도 감당을 못해요. 이 거래량 자체로 이 매물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6월 22일경에 나온 이 매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절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래량조차도 제대로 분석을 못하면서 윗꼬리가 달리면 개잡준의 문에 하라고 막 투덜거리고 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 세력주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자, 이날 고점 1626원이에요. 그 1626원 앞으로 가보면 그 가격대 근처에 얼마나 강력한 저항이 있는지. 이날 거래량이 650만 주인데 그 앞에 보시게 되면 1900만 주, 뭐 400만 주, 250만 주, 작을 때는 어떻게 많지만 작지만 또 1300만 주, 뭐 790만 주, 1200만 주, 1000만 주, 뭐 1800만 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650이라는 힘이 있어요. 이 650이라는 힘으로 1000이라는 힘을, 1600이라는 힘을 밀어 올린다고 해서 밀어지겠어요? 제가 이 매물 소화 설명을 할 때 힘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위에 이런 무게가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이렇게 요만큼의 힘으로 밀어 올리려고 해요. 밀어지겠습니까?
안 밀어줘요. 그 밀어 올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한 위의 힘이 누르는 힘보다 밑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더 커야 돼요. 즉 이게 뭐예요? 거래량이잖아요. 즉 거래량이 이만큼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거래량은 이날보다 더 적어요.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당장 이 1620원에 대한 매물도 매물이지만 당장 이날 거래량이 이만큼이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이 거래량 어디 갔노? 자, 위에서 지금 누르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만큼인데 밑에서 뚫고 올라가려는 거래량이 얼마예요? 요만큼이에요. 부족하잖아요. 힘이 딸리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잡준이 세력이 없니 이러한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력주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기본적인 차트 분석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고점이 왜 생기는지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오늘 고점이 왜 생겨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점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세면 점상을 가겠죠. 힘이 세면 말아올려서 상을 가든지 윗꼬리가 거의 없이 마감이 되겠죠. 힘이 없으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결국 매물 소화에 실패했다는 뜻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매물을 누군가는 가져가죠. 누군가는 손절을 하고 누군가는 그 매물을 흡수를 하고 또 세력들은 그 매물을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계속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뭘 해요? 개인 투자자들의 손바뀜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바뀜을 계속 시키게 되면 결국 끝까지 남아서 버티는 사람들만 끌고 가요. 중간에 나는 절대 안 떨어질 것이다 다짐을 하고 붙었지만 몇 번 흔들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 없이 찍어 누르면 이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 털기 가장 좋은 패턴이에요. 그냥 거래량 없이 주가만 빼는 거예요. 7월 29일 저점이 910원이에요. 6월 22일 고점이 2930원이에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910원 나누기 2930원 68%, 69% 손실이에요. 69% 손실이면 이 고점에서 물렸을 때 여기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한 600%, 700%? 아, 이제 한 3, 400%? 뭐 이 정도 수익이 나야지만 본전이 오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 거래량 없이 누르는 이 개미 털기에 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아래 위로 막 흔들면 단타 전문가들은 고수들은 미친 듯이 들어와요. 이게 단타 천국이잖아요. 여기서는 단타 천국이고 여기서는 단타 지옥이에요. 단타가 들어와도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정말 발빠르게 하지 않는 이상 단타 들어왔다가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들은 이러한 자리들. 거래량 없이 누르면 단타 입성을 커버하는 거예요. 단타 못 들어오게 하고 개미들만 트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매물 테스트를 했는데 어때요? 아직도 쏟아져 나올 매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누르는 거예요. 또 오늘 호재가 나왔죠? 자, 매물 테스트를 했는데 아직도 또 매물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안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들이 틀리는 그 물량을 우리는 지금 분할 매수로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루하다, 이 과정이 겁이 난다, 나는 이 과정 자체를, 이 설명 자체를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세력주 자체를 매매를 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평생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만 매매를 해야 되죠. 바닥에서 400% 오른 종목, 바닥에서 1000% 오른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친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닥에서 1000%가 넘었는데 거기에서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이나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매수하는 사람이나 둘 다 미쳤다라고 저는 제 지인들한테,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인들도 그렇게 매수하면은 니는 미친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 사담이니까 어디 가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바닥에서 매수해서 수익 낼 확률이 높은 종목이 정말 많은데 왜 굳이 바닥에서 400% 오르고 1000% 이상 오른 종목을 왜 거기서 매수해서 고통을 받냐 이거예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죠. 거기서 사도 2배 수익 나면 뭐 10% 수익 나면 20% 수익이고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그 외의 종목들,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없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굳이 큰 높은 자리에서 매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매수해서 10% 수익 나면 실력 좋은 겁니까? 바닥에서 누군가는 개잡주라고 욕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서 우리 남아톡은 84%까지 수익 냈잖아요. 남은 물량 들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자, 동양파일 60% 이상 수익 냈잖아요. 남은 물량 들고 있잖아요. 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 LG전자,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종목으로 매수해서 수익 나면 실력이 더 좋고, 뭐 개별주로 매수해서 뭐 100% 200% 수익 나면은 실력 없고 이런 거예요. 수익 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할지, 내가 나의 리스크를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면서 매매를 할지,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매매를 해서 수익 나서 뭐 2자리 수익 났다. 저는 매일 수익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전문가 중에서 2026년 단 하루만 빼고 매일 같이 최소한 하루에 한 종목 이상 수익 난 전문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단 하루도 안 빼고 2026년 딱 하루만 빼고 나머지 계속 수익을 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예 매수의 몇 자도 이야기를 안 해요. 방송에 나가서도 저는 제 매매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예 전제를 박아두고 종목 설명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열광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꼭 그런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까? 물론 투자 금액이 뭐 수백억, 수천억 된다라면 이러한 종목 매매 못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중에서 정말 슈퍼 개미를 제외하고 대부분 투자 금액 10억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 금액에 맞는 그러한 종목에 눈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테마가 아닌 실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조건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 뭘 좋아해요? 급등 좋아하시잖아요. 테마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투자 규모에 맞게 내 형편에 맞는 종목을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가기 전에 반드시 절반 정도까지는 비중을 채우십시오. 내일 추가 하락하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내일 만약에 오늘 윗골을 길게 달고 매수가 하단을 지나서 저 밑에까지 갔어요. 그럼 겁먹을 게 아니라 나는 내일 더 싸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이 흐름 자체가 개미 털기고 고점에서 매수한 개인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떨어져 나가라고 세력들이 흔드는 자리고, 우리처럼 매수 기회를 노리는 사람한테는 저가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력의 입장에서는 매집과 매물 테스트를 같이 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에 나왔을 때에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매물 소화는 더 빨리 되고 매물 테스트도 더 빨리 돼요. 매물 소화가 끝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갭 상승해서 상한가를 가든지 아니면
마지막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하기 직전이에요. 상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충분하게 매물 소화가 됐으면 점상이에요. 충분하게 매물 소화가 됐으면 점상이고요. 급등하기 전에 매물 소화가 덜 됐으면 이런 식으로 평상시보다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번 끌어당겨요.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행진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구간이겠어요? 매물 소화 과정이잖아요.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누군가는 이러한 흐름 때문에 고통을 받죠. 왜? 바닥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점에서 한 방에 잡고 자기 비중을 오버해서 잡고 빚내서 잡고 이렇게 하니까 고통을 받는 것이지, 바닥에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 이러한 흐름은 그냥 땡큐인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세력주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2배, 3배 이러한 레버리지, 또 신용 물량, 신용으로 매수, 또 미수로 매수, 이런 것들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한테 주어진 현금만으로 매수를 해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불안해서 달달달달 뜨는데,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미수, 오늘 매수해서 3일째까지 못 갚으면 반대 매매 나가요. 신용 매수, 신용 비율 40% 못 채우면, 못 지키면 반대 매매 나가요. 이러한 불안한 매매를 왜 해요? 수익 나면 2배, 3배지 않느냐. 왜 반대에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사가지고 수익 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산 사람들? 이때쯤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강남에 집 사고 람보르기니 다 바꾸고 다 했죠. 그런데 뒤늦게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현금은 1억, 2억밖에 없는데 신용미수 써서 4억, 5억 만들어가지고 10억까지 불렸어요. 20억까지 불렸어요. 며칠 만에 다 토해내고 반대매매 나가고 깡통 찼잖아요. 왜 찼겠어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죠? 신용미수 썼죠? 2배, 3배 레버리지. 그런 걸 매수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정말 신용미수 잘 쓰는 사람들은 타고납니다.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사겠죠. 이거 그 사람들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란 얘기죠. 그런 사람들 2번, 3번 깡통 다 찼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면 경험을 했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분도 계시겠지만, 고수들은 최소한 한 번, 2번 이상 깡통을 다 차봤고, 깡통은 안 찼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원금을 날려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자기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완성을 하고 자기 자신만의 매매 기준으로 매매를 해서 고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너도 나도 주식시장 좋다고 하니까 뛰어들었죠. 욕심은 생기죠. 그러니까는 2배, 3배 신용 빚까지 내서 매수했다가 엉망된 거잖아요. 그분들은 국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고 주식시장이 얼마나 원망스럽겠고 원수 같겠어요. 근데 그 모든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했잖아요. 본인이 했는데 누군가 욕을 먹을 타겟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녕한지 안 한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계좌가 안녕하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계좌가 안녕하지 못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무엇인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선해서 고치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칠 수 없다라면, 방법을 모른다면 그 방법을 아는 누군가한테서 배워야 되죠. 이런 공개 방송에 와서 종목 하나를 추천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어떠한 매매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할 때 저는 후자에 투자를 할 겁니다. 단순히 한 달에 몇십만 원 내고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세요 해서 수익을 내본들 평생 그거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평생 내가 스스로 나 혼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투자를 하고 그 방법이 제대로 된 매매 기법이라면 저는 거기에 저의 전 재산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얼마 안 됩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수익을 인증을 받고 있는 저의 매매 기법, 이러한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십시오. 한 달에 몇십만 원 투자하는 거 그거 아끼다가 몇백, 몇천, 몇억을 날립니다. 지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고집으로 매매했다가 작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수십억을 날렸잖아요. 그걸 또 반복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제대로 배우시고 미래의 자기 계좌를 위해서 최소한의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